민주당의 그 탄핵 찬성 집회가 요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또 실제로 가보면은 20, 30대가 없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민주당 탄핵 찬성 집회 청년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탄핵 찬성 집회와 청년이 묶이지가 않나 봐요. 반대 집회만 그냥 쭈르륵 나오는 것이 이상한데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네. 그 연사들 연설하는 거 보셨죠? 네네. 뭐 어떠시던가요? 좀 힘이 좀 빠지던데요. 약간 뭐 나이 때문에 연령 때문에 네, 아 조금 더 그렇죠. 옛날에는 한편으로는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계엄 딱 그 당시에는 재밌었거든요. 막 음원분 들고 막 진짜 놀러 나온 것 같은 2030들이 예. 약간 이렇게 막 신나듯이 하면서 막 공연하고 난리가 났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눈치인 것 그러니까 극초기에 그랬단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이제 검색도 해보셨지만 지금 네. 사진을 보더라도 네. 좀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연설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약간 그 예전에 그 민노총 그 민주화 운동 약간 그때 학생 운동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좀 올드한 감성, 그러니까 소리만 그냥 지르는데 빽빽. 메시지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힘이 쭉쭉 빠진다라는 게 그 특유의 그 올드한 그런 감성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약간 MBC나 특정 언론사에서 이게 탄핵 찬성 집회를 잡아주고 최대한 좀 얘기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딸 텐데도 그마저도 별다른 감동이 없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그 전장 그 대진년이라고 알아요. 아시죠? 네. 대진년이 그 민노총 전직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진년이라는 조직의 실체가 나오는데 네. 그냥 북한 지령받는 간첩이거든요. 네, 반국가 네. 단체. 아. 그런 대진년 같은 조직에서 그 회원 가입받고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간첩 단체에서 회원 가입 받는 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도 이번에도 광화문 주말에도 왔었거든요. 네. 토요일 날. 근데 네. 거기도 다 보면 그 젊은 기운들이 아직도 엄청납니다. 실제 무대 맞아요. 공연도 그렇고요. 비보잉 하고 막 예. 와이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네, 보면 네. 더 그런 양상들이 네. 있고 또 실제 연사들도 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대학원생들도 다 나와서 로스쿨 다니는 분들 나와서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설해 주시고 근데 내용들 보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왜 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되어야 하는지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핵 반대 집회가 조금 더 문화화가 된 느낌이 나고요. 예. 탄핵 찬성 집회는 민주당 주도로 좀 동원령을 내려서 완전 정치 집회로 변질하고 좀 그렇지만 되게 좀 기괴한 그런 양상들이 많고 심지어 거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성소수자들이나 뭐죠? 그 레즈비언들 네, 아니면은 네. 그 뭐 장애인 단체 LGBT. 뭐 이렇게 네,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는 연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쪽 그 좌파 단체 자체가 저렇게 좀 뭔가 PC한 시민단체 중심으로 많이 변질이 됐죠. 그래서 아마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같이 참석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좀 꺼려지네.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양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좀 보수 탄핵 반대 집회가 대세다. 뭐 그렇게 된 지가 그러니까요. 한참 됐죠. 저도 그래서 참 놀라웠던 게 제가 처음에 딱 계엄 터지고 나서 그 반대 집회를 그 취재를 갔을 때는 그때는 사실 조금 이제 7080이 많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셨고 네. 또 젊은 몇 분들이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예. 이제 계엄이 계몽이다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시국선언 되면서 이제 대세가 좀 기울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이 좀 더 트렌디해지고 반대로 이런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보수가 정말 젊어지고 있구나. 물론 지금 현 상황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또 이제 뭔가 감동을 감화가. 받아서 네네. 예. 이게 사실 이게 보수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다들 하시거든요. 네, 나라 네. 위해서.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탄핵 찬성 집회는 보면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되고 예, 뭔가 이게 좀 보수 우파 세력을 박멸해야 한다. 이런 악마화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약간 양쪽 집회의 차이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잖아요. 젊은 그쵸, 세대들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진 탄핵 반대 집회에 더 감화가 되는 것이 한편 당연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마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했던 이슈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저희 대변인님께서 또 네.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얘기만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 텐데 네. 이제 공수처 문제가 많은데요.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했죠. 그래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이런 것들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만든 어떤 기관이 이런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특검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냥 폐지를 시켰겠죠. 민주당은 19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당장 부처를 기관을 폐지할 정도의 의석도 없고 사실 특검도 저희가 주장을 하지만 네. 통과시킬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 국민들의 이 분노와 국민들의 힘으로 저희가 또 정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누가 봐도 문제가 많잖아요. 민주당이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하면서 그렇게 그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이 강제로 올리려고 하는 거를 정말 당직자들과 몸으로 막아서까지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공수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런 수사 능력도 없이 4년 동안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써가면서 정작 기소한 사람만 3명. 그러니까 기소만 한 거고 심지어 어떤 유의미한 결과 승소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 기관이 심지어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네.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을 이렇게 불법 구금을 시키고 거기다가 입법부에까지 위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서 그 윤 대통령 관련된 이 통신영장을 서부지법에서 기각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없다 그랬거든요. 없다 그랬다가 답변할 수가 없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는 이거는 파견 온 직원이 썼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일개 민주당이 만든 일개 기관이 이건 국헌문란,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국회에 위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에서 네. 지규현 판사가 이거는 구속 취소해야 된다라 그래서 그 청구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52일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증명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동훈 처장이 뻔뻔하게 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상황인 거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건 정말 특검을 해야 될 감이죠. 이런 거야말로. 그러니까 실체적인 문제 상황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이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뭐 내란 특검 그렇게 특검 난리를 쳤던 민주당이 정작 이런 거는 받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요즘에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요즘에 국민저항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그 국민저항권 세미나도 다녀왔었는데 참 이게 참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엄청나게 선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촛불 민심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통령을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상황을 딱 보면은 진짜 지금이야말로 사실 국민저항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탄핵 찬성에서 반대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데도 SBS, KBS, MBC는 여전히 극우라고 부르면서 극우 청년들 하면서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은 조금 폭력을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 지양되는 표현인 거는 맞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죠. 정확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제도권에 일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위임을 하고 그 투표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우리 대표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그 대표자들한테 대표성을 위임한 국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법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을 29명이나 탄핵을 시키고 사과 한마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법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는 네. 나의 어떤 그 소송 지휘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량 꼼수를 자행을 하고 서부지법은 아무튼 영장주의 법관이 발부하면 영장 집행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 쇼핑도 문제가 없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제도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길거리를 나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때 이건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선관위가 문제가 뭐냐면 채용 비리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 바로잡을 능력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감사하지 마라. 관련해서 법도 바꾸지 마라. 선관위는 언터처블 기관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아예 그냥 그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무력감, 그렇죠. 무력해요. 이걸 뭘로 해결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우리 사회가 이 민주주의가 과연 지속 가능한 상황인가?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의 주체는 지금 이렇게 막가파로 집행을 하고 있는 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런 기관들이 지금 철저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들이 지금 쥐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단추를 바로잡는 지금 그 과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르면 이번 주 좀 늦더라도 다음 주 네.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좀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두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뉴트리웨이비 TV님께서 박민영님 존잘러라고 좀 칭찬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개땡큐님 국민이 무력감을 느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력감이 조금 해소가 사실 조금 됐었던 부분은 구속 취소가 돼서 우리 윤 대통령님 그렇죠. 나와 주셨을 때 조금 통쾌했지만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 네, 이번 주 다음 주 저희 잘 한번 응원하면서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활력을 한번 더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방송에서 6시 방송에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소통을 할 텐데요. 오늘 저희 박민영 대변인님과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